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심판론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과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친노 쪽의 후보가 나오면 노무현 대통령 세력과 그리고 친박, 그건 아마 박정희 쪽에 향수를 가지신 50, 60대 세력이 되겠죠. 이런 이제 대결이 앞서기 때문에 친노냐 친박이냐 이런 이제 싸움이 더 중심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무기력한 야권보다는 그래도 한담을 하는 박근혜가 훨씬 더 이명박 정권하고 차별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느꼈을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그 공약이다라는 게 좌클릭하셨고, 사실 그 보수 정당이 그런 정책을 쓴다라는 게 얼마나 진정성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좌클릭을 일종의 그 착시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선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견제론 또는 미래 권력론 뭐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프레임이 대선에서도 유지될 것인가, 또 일부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대권 주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데 약간의 반론만 말씀드리면, 한쪽은 정권 심판론이고 한쪽은 미래 권력론, 저는 이 구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양당 공이 박근혜 위원장이나 민주통합당이나 공이 저는 반 정권 심판론 선거를 했다고 봅니다. 기본 프레임은 그거였다고 보고요. 그러나 누가 더 반행비를 잘할 거냐, 이른바. 박근혜 위원장은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과거의 세종시 수정 문제라든지 뭐 18대 총선 공천 문제라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과는 각이 서는 스탠스를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심판론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과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걸 잘 살려낸 선거죠. 그런데 이쪽은 박근혜 위원장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인상을 못 준 겁니다. 내용도 못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저에 깔린 거는 정권 심판론이 기저에 깔렸는데, 이 심판이나 차별화를 박근혜 위원장이 더 잘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쪽이 이긴 것이지, 두 개가 선명하게 대립된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친노 쪽의 후보가 나오면 어차피 친노무현 대통령 세력과 그리고 친박, 그건 아마 박정희 쪽에 향수를 가지신 50, 60대 세력이 되겠죠. 이런 이제 대결이 앞서기 때문에 이게 정권 비판의 문제가 아니고 친노냐 친박이냐 이런 이제 싸움이 더 중심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손학규라든지 비노 쪽의 후보가 만약에 야권 후보로 등장을 한다면 이 선거의 양상은 조금 달라지겠죠. 아까 그 진 교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박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친노, 친박 이렇게 가면 박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 비판 쪽으로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 과거의 넥타이 부대나 하이힐 부대가 다시 등장을 할 20대, 30대, 40대가 다시 결집을 해서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이명박 정권에서 중산층이 붕괴가 됐고, 이 서민들이 굉장히 그 물가 대란 등을 비롯해서 가처분 소득도 많이 줄고 해서 생활고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이런 불만이 정권 비판 쪽으로 흘러가고 그걸 여당에게 퍼부어진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는 한은 이 비난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게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야권의 후보에 따라서 아마 이 대선의 방향은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야권의 정권 심판론과 새누리당의 미래 선택론이 아니라 둘 다 정권 심판론인데 박근혜 쪽이 더 정권 심판 잘할 것 같다고 하는 평가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한 야권보다는 그래도 한담을 하는 박근혜가 훨씬 더 이명박 정권하고 차별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느꼈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그런 구도로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권에서 처음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갔는데 중간에 박근혜 책임론을 같이 제기했잖아요. 근데 4년 내내 비주류로 지낸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공동 책임론으로 몰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궁색한 논리가 동원이 됐죠. 뭐 난폭 운전하는데 옆좌석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책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그 좀 궁색하잖아요. 예컨대 세종시 싸움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야권은 정권 심판론과 박근혜 심판론을 어쨌든 같이 구사를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심판론에 더 이게 타겟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야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인 이 문재인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사실은 이명박 심판론 거의 얘기 안 했습니다. 박근혜 심판론만 얘기했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야권의 정권 심판론과 새누리당의 미래 선택론의 싸움이었고, 거기서 미래 선택론이 다수에 의해서 선택된 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는 그 세 가지 코스프레가 성공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그 선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그 선거 지도를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적화가 됐더라고요. 제가 놀랬거든요. 우리 진보당 하면서 빨간색 못 썼습니다. 보라색이나 주황색 썼는데 과감하게 빨간색을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공약이다라는 게 좌클릭하셨고,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전원석 변호사께서 계속 지적해온 것 같은데, 사실 그 보수 정당이 그런 정책을 쓴다라는 게 얼마나 진정성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좌클릭을 일종의 그 착시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이 우경화된 정권의 그 정책에 대한 수정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 바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좌파 코스프레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야당 코스프레입니다. 딱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압받았던 친박계며 또 세종시와 각을 세웠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 야당이 지금 싸운 이런 느낌을 좀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희생자 코스프레입니다. 민간인 사찰 나왔을 때 갑자기 이분이 공동 정권에서 공동 책임이 있는데 나도 희생자다라고 나올 때 할 말이 딱 없더라고요. 또 근데 상당 부분 더 먹혔거든요, 그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거 기간 동안에 먹혔는데 이게 사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 이게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